그럼 또 정성평가라던데, 그 정성평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여기 앞에도 지금 보면 정성적 평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성평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정성평가라는 건 어떤 오해가 있는가.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점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OX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가 없는 거지요. 점수가 없는 것이 정성평가다. 그것에 대해서 OX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말씀들을 해보시죠. 점수가 없는 것을 정성평가는 점수가 없는 거다. 띠 정성평가는 점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도 점수가 있어요. 평가니까 당연히 점수가 있죠. 평가는 모든 평가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있는 건데 정성평가의 핵심은 그러니까 합부를 가리려면 점수가 있어야 돼요. 점수가 없으면 합부를 가릴 수가 없죠. 합부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는 점수의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을 뿐 점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점수의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90점을 받는 게 2등급이어야 된다, 3등급이어야 된다, 1등급이어야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요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어떻게 매겨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자 보통 6개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6점 척도를 사용하고요. 5점 척도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9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7점 척도를 사용하는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A, B, C, D, E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점 척도 이렇게 이제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걸 보시면 몇 점 척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몇 점 척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받았다. 그럼 A를 받은 애들이 다 동점자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평가한 여러 기준을 두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9개의 기준을 두고 5점 척도로 한다. 그럼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9개가 전부 다 올 A인 애도 있지만 9개 중에서 하나가 B고 나머지가 A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2개가 A고 2개가 B고 7개가 A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것마저 배점을 다르게 하면 9개 항목의 배점을 다르게 해서 A, B, C, D에다가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러면 애들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가 항목을 점수 기준, 그러니까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여러 개를 둔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뭐 91점, 90점, 89점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 D, E 5개 5점 척도만 사용을 하더라도 그 5개의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쭉 줄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정성평가가 점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수가 있다. 근데 그 점수가 무자르듯이 뭐 1점, 2점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는다. 끊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여러 기준에 따라서 점수 조합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당연히 어떤 총점으로 따졌을 때는 아이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점수가 되더라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럼 교과는 안 보는 거죠. 너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할 때 그 기준 자체가 교과, 그러니까 어떤 숫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교과는 안 보는 거야? 우리가 교과가 안 좋은데 그러면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과는 안 보냐? 교과는 안 보냐? 교과만 본다는 말도 틀렸지만 교과는 안 본다는 말도 틀렸죠. 교과를 보죠. 교과를 보는데 그때 보는 교과는 교과를 볼 때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교과를 보는 거죠.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교과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 교과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정량평가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는 아이입니까?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자, A와 B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단순 평균으로 보면요. 그 단순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지금 이게 5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하면 6이거든요. 예, 그거를 5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1.2가 된 거죠. 그냥 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러면 단순 평균으로 따지면 A와 B가 동점이죠. 그쵸? A와 B가 동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정량평가 세계라고 그랬어요. 정량평가. 정량평가에서는 이 둘이 동점인 거예요. 그냥 단순 평균으로 하면. 단순 평균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중평균이라고 해서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단위수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단위수, 그러니까 3 곱하기 2, 3 곱하기 1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 단위수 총합으로 나뉘어 주는 걸 가중평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 조강이나 이런 거에 보시면 이수 단위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수 단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수 단위를 보는 경우는 이 가중평균이라는 걸 활용하는 건데, 가중평균이라는 걸 활용하면 얘는 1.25가 되고 얘는 1.33이 돼요. 그럼 누가 더 뛰어난 애가 되는 거죠? 누가 더 뛰어난 애가 되는 겁니까? 네. A가 더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B가 더 뛰어난 게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A가 더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량평가의 세계예요. 정량평가의 세계고, 얘네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이런 거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 이 과목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뭐 국어 교과의 몇 과목 또는 국어 교과의 전 과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과목을 들어서 어떤 과목이 더 좋고 어떤 과목이 더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문과는 수학에 가중치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 수학에 가중치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과 계산을 할 때, 지금 제가 종합전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전형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량평가의 세계에서는 만약 단위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이 그냥 동점인 거고, 그 다음에 단위수를 반영한다면 A가 더 우수한 아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량평가에서의 교과예요. 정량평가에서 교과는 바로 저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정성평가의 세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정성평가의 세계는 좀 다른데, 이게 딱 크게 달라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랑 여기랑 가장 크게 달라 보이는 게 뭡니까? 여기는 단위수와 등급만 제가 지금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수와 등급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면 단위수와 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많은 숫자들이 있어요.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의 교과는 과정적 해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과정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수를 모두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Z점수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Z점수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한번 보세요. 수시 모집 요강이라는 게 나오면 수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에 원점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수가 기재된 학생부여야 함이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죠. 예. 근데 저거는 원래 Z점수를 계산하는 식인데, 계산식에 저런 숫자들이 들어가는데 수강자 수는 안 들어가죠. 그냥 원점수랑 과목평균이랑 표준편차가 들어가는데, 그게 Z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읽기 위한 겁니다. 읽기 위한 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잘 쫓아와 보세요. 제가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요 상태로 읽어볼게요. 자, 이 학교의 한 학년은 238명입니다.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숫자를 쫓아오셔야 돼요. PT만 보여드릴까요? 자, 이 학교의 한 학년은 238명이다. 그 238명이 한 학교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이 물 1을 들었는데, 물 1을 들은 학생들은
238명 중에서 34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학교는 물리를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예, 물리를 많이 듣지 않았구나. 근데 그 물리를 들은 아이들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어 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물리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구나. 심지어 물리는 굉장히 우수한 집단이었나 봐. 그래서 이 친구가 5등급을 받긴 했지만 그 우수한 집단 안에서 비교적 평균보다는 위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한 전교 17등보다는 좀 앞쪽에 있나 보다. 전교 한 15등이나 16등이나 이 정도 하나 보다. 그럭저럭 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 아이의 학생부를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과의 과정적 해석이라는 게 이런 여러 가지의 숫자들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도전했고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일단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읽은 방식이 이해가 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보세요. 노정원님께서 물어보신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라는 거는 석차 등급은 글자 그대로 상대평가에 의한 비율로 나타나는 거고요. 성취도라는 건 학교에서 정해 놓습니다. A, 어디까지는 A, 어디부터는 B, 뭐 어디까지는 C, D, E.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가 5개로 나오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3개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A, B, C, D, E 이렇게 성취도 5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그냥 등급을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다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학교의 한 학년이 238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영어 1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의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238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가장 그 전체 인원이 238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 친구가 물리1을 들었는데 물리1을 들은 건 굉장히 적은 인원이 들었구나. 그러면 34명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들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물리1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표준 편차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표준 편차를 잘 보시면 얘는 20.3이고 얘는 3점이다. 표준 편차의 핵심은 평균으로부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20.3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요만큼이라면 3.2라는 표준 편차는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그 집단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그 집단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은 그냥 경쟁이 치열한 거야. 못하면서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경쟁이 치열한 거야. 경쟁이 치열한데 문제는 여기는 59.8인데 여기는 87, 즉 평균이 59.8인 과목인데 영어 1은 그 집단 중에 34명이 들은 물리 1은 87명이 87점이라는 원점 평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이 이 전체 집단보다 우수한 집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통해서 집단의 속성을 추출해내고 그러니까 집단의 성취도 정도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통해서 경쟁이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냐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 34명은 이 238명의 집단 중에서 비교적 우수한 집단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우수한 집단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평균 절반에 있는 친구가 17이잖아요. 그러니까 34명이니까 17번째잖아요. 그게 평균 아니에요. 근데 평균보다 더 앞쪽에 있으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상위 17명보다는 안쪽에 들어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87인데 얘는 88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교과의 과정적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를 바로 교과의 과정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학종에서 교과를 본다는 건 이렇게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여기서 1등급, 5등급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근데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